네, 네, 그래서 오늘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문서가 안 됐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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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고체를 좀 어수선한데 제가 이거 다 끄고 끌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체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파티클 그리고 나노 나노 재료를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크리스탈 그리고 크리스탈이 결정이죠. 결정을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크리스탈린 솔리드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어 이렇게 자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그 금속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속 또는 이렇게 실리콘 실리콘 기반 또는 어 금속과 같은 이러한 물질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미리 이해를 하고 나노 파티클을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깐 자연에서 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탈린 결정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모퍼스한 구조 아니면은 폴리크리스탈린한 구조로 이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 웬만하면은 폴리크리스탈린 얘네들이 제일 많이 존재하고요. 이제 아모퍼스나 이제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는 상대적으로 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완벽한 고체는 이렇게 1:1:2 스태킹으로 아주 고른 배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압력 또는 에너지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갖고 이렇게 뭐 조금 깨져 있는 이런 결정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폴리크리스탈린 스트럭처라고 하고 아마 자연계나 여러분들이 실험하실 때는 폴리크리스탈린 스트럭처 기반으로 어 고체들이 웬만하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글 크리스탈 만들기도 힘들고 또 약간 다루기도 되게 어려운 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 웬만하면 다 폴리크리스탈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실리콘 저희들이 이제 항상 유기화학 같은 경우나 폴리머 그런 데는 이제 루이스 구조로 그리잖아요. 루이스 구조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얘기하는 2D 구조죠. 근데 이제 고체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2D로는 웬만하면 안 그립니다. 2D로 그리면 애초부터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고체로 가게 되면 저희는 항상 3D 기준으로 봐야 되고 물론 물론 액체나 기체도 실제로는 3D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로 많이 그리잖아요. 2D로 논문에서도 2D로 많이 그리고 근데 고체는 논문 플러스 일반적으로 다 3D 구조로 하고 이거를 결정 구조 기반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루이스 구조로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린다 치면은 결정 구조는 실제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3D 구조로 이렇게 그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 3D 구조들이 여러 개가 어 원자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를 크리스탈이라고 한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디파인하고 얘네들이 다 크리스탈을 형성할 때 다 다른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붙이는 그런 어 메커니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론 같은 거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크리스탈을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크리스탈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crystalline solids have atoms and ions and molecule packed in the regular geometric array. 그러니까 특정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지오메트리를 그냥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틀을 가지고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를 저희는 일반적으로 크리스탈이라고 한다.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크리스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는 물론 원자지만, 원자들이 배치하고 있는 이제 결합을 이뤄서 그 배치하고 있는 최소 단위를 저희는 유니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셀은 structural component that when repeated the direction result in a macroscopic crystal. 그러니까 유니셀들이 모여서 크리스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셀들이 이쁘게 이 알맹이가 하나하나가 이 알맹이 하나가 유니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원자들이 여러 개 박혀 있는 거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유니셀이고, 유니셀들이 이제 잘 리피팅 돼서 아주 잘 이어져 있으면 이제 크리스탈린 스트럭처라고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외부의 압력이나 뭐 온도 또는 뭐 메커니컬 이제 기계적인 압력에 의해서 좀 깨져 있는 걸 폴리크리스탈린이라고 하고, 너무 에너지가 높아갖고 얘네들이 이제 깨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에너지가 이제 아모포스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이 유닛 셀들을 이어 붙일 에너지가 없는 경우, 또는 반대로 이제 그러면 이게 1번 케이스죠. 아모포스가 되는 조건이 이런 거예요. 아모포스가 되는 조건이 에너지가 너무 없을 경우에 너무 얘네들을 결정화시키기 너무 낮은 에너지여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결합을 맛있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적당한 에너지를 가졌을 때 가장 높은 크리스탈린 페이즈를 보이고, 온도가 이제 너무 높아지게 되면 깨지는데 이제 물질마다 다르겠죠. 그 이제 높다 낮다의 정의는 이제 결합 또는 원소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세라믹이나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한 수천 도 이상 올라가면 얘들이 녹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백 도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결정질이 좋아집니다. 그게 크리스탈린 페이즈. 그러니까 고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수백 도에서 한 2000도까지는 안 정한 것 같은데, 1500까지 결정도가 높은 상태. 유기물은 애초부터 200도 올라가면 다 날아가죠. 유기물은 기본적으로 뭐 200도 이상 날아가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200도부터는 이제 아모포스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오게닉 크리스탈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특히 폴리머에서. 근데 오게닉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성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세라믹이나 금속에 비해서 훨씬 더 저온에서 크리스탈린 형상이 유지가 되고, 온도가 수백 도 이상 가면은 얘들은 이제 탄화되거나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무기물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열에 굉장히 강하고 조금 컴팩한 구조가 되는 반면에, 유기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연약한 스트럭처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아까 알맹이가 유니셀이라고 했는데 유니셀이 정확히 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유니셀들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렸는데 실제로 유니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글동글하게 여기선 그렸지만 좀 보기 좋게 그리려고 동글동글하게 그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유니셀 하나를 봤을 땐 이렇게 이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쉬우려고 동글동글하게 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그 정육면체인데 뭐 조금 눕혀져 있는 케이스도 있고 세워져 있는 정육면체도 있고 뭐 이거는 정육면체 기반에서 뭐 원소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좀 이렇게 틀어질 수 있고 뭐 이렇게 옆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모양이야 제각각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제각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면이 6개잖아요. 유니셀에 대해서 면 6개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고 이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는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플레인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면, 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면이 있고 뒤에 있는 면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면이 있고 왼쪽에 있는 면이 있고 위에 있는 면이 있고 아래에 있는 면이 있는데 총 6개잖아요. 6개인데 우리는 XYZ 방향밖에 없어요. X, Y, Z. 3D 구조니까 X, Y, Z로 디파인 하는데 이제 앞에 있는 면은 100, X에 향한 디렉션이라고 해서 100. 뒤에 있는 건 1 다시 이제 뒷면에 있으니까 1 다시 00.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010. 그 왼쪽에 있는 건 0, 1 대시 위에 대시 붙여주고 0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거는 001이고 아래에 있는 건 00 대시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대시가 붙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되지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왜 이 면은 X축이고 여기는 Y축이고 여긴 Z축이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이게 방향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 이게 위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제 X축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해당하는 레티스 플레인이라고 하면은 100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기로 갔을 때 이쪽 방향 Y면으로 갔을 때 해당하는 면이 있는 거를 이제 그 Y 플레인이라고 해서 010이라고 리딩을 하고 위에 있을 때는 이제 Z축에 있는 방향에 있어서 이 플레인이 이제 Z축에 있는 플레인이 교차하면은 그 네, 이 Z 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레티스라고 하면은 이제 공간이죠. 이제 플레인 레티스라고 하면은 정육면체의 한 면이었고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공간, 그러니까 정육면체 통째로 얘기하는 거고 이제 플레인은 면. 그러니까 스페이스 레티스는 복잡한 건 없어요. 그냥 유니셀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니셀 하나고 정육면체 형태로 돼 있고 이 안에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레티스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니셀이나 크리스탈이 형성될 때는 이제 레티스랑 베이스랑 같이 혼합이 돼서 크리스탈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레티스는 말 그대로 이 스페이스 레티스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베이스들은 이제 원소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베이시스는 실제 크리스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
그리고 레티스는 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페이스 레티스가 배열되어 있는 규칙. 이제 아까 크리스탈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이게 리피티드 디렉 이 유닛셀들이 리피티드 되면서 유닛셀 크리스탈이 되는 건데 이제 레티스 자체는 이제 얘네들 이제 유닛셀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그 패턴을 말하는 거고, 베이시스는 실제로 크리스탈이 이루고 있는 원소들, 얘네들이 이제 유닛셀들을 이루고 있을 때 갖고 있는 원소적인 이런 배열들을 저희들은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같이 베이스라고 해서 레티스랑 베이스랑 섞여서 전체 크리스탈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꼭 똑같은 뭐 이제 거미베어가 이제 빨간 거랑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 것만 쭉 이어져도 되고 아니면은 뭐 파란색만 이루어져도 되고 같이 존재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닛셀 방금 설명해 드렸 것처럼 좀 반복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 넣는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컨셉 자체가 사람마다 되게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특히 저같이 이제 고체한 사람들은, 고체 물리 같은 거 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익숙한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XYZ 디렉션으로 3D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유니셀 안에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제가 뭐 연구하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긴 하지만 이러한 안에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가고 결합을 이룸으로써 얘네들이 하나의 그 고체 나노파티클의 최소, 그러니까 나노파티클의 최소 단위를 이루게 되는 기준이 유닛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소의 결합을 통해서 유닛셀이 형성되고 유닛셀을 통해서 크리스탈이 형성되고 크리스탈을 형성해서 나노 파티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자의 결합을 통한 오비탈의 변화를 배웠지만 이번엔 이제 그 다음인 유닛셀과 크리스탈을 배우게 되고 다음 시간에 뭐 나노파티클을 배우던 이제 나노파티클 합성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소 유닛을 가지고 얘네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정육면체 기준으로 되는데 이 원소들이 이쁘게 배열되어 있으면 아주 이쁜 정육면체가 되겠지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테트라고널 형태가 되거나 헥사고널 형태가 되거나 뭐 카본 구조, 그래파이트가 이제 헥사고널 구조죠. 그리고 이제 트리고널 형태, 뭐 올소롬빅 형태, 이제 모노클로닉, 뭐 트라이클리닉,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얘들은 기본적으로 안에 원소들이 어떤 원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 왜 일어나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걸 물었을 때 우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뭐 단순하죠. 왜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원소 플러스 결합에 의한 얘네들이 이제 많은 원소 결합이 길거나 결합이 되게 뭐 짧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사이즈가 유니셀들이 변할 거 아니에요. 결합에 의한 그 슬림에 의한 유닛 셀 형태 형성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반대로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결합에 의한이라고 제가 결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열처리나
압력에 의해서도 유니셀이 변할 변할까라고 했을 때 변하죠. 당연히 변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열 처리나 압력을 하면은 원소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결합이 바뀌다 보니까 결합이 뭐 깨지거나 아니면 결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결합이 강해지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크리스탈 형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하더라도 열 처리에 따라서 되게 제각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큐빅 같은 경우에는 A, B, C, X랑 Y랑 Z 방향이랑 다 같은 길이를 갖고 있고 이제 그 90도 이제 X에 대한 각도, Y에 대한 각도, Z에 대한 각도 다 90도를 갖고 있고 이제 얘네들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그 각도랑 길이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이런 게 왜 존재하냐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왜 이러한 다양한 구조들이 유니셀 구조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결합하고 원소의 배치에 따라서 유니셀들이 찌그러질 수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면은 약간 트라이클리닉이나 모노클리닉, 뭐 롬보이드랄 이런 것들은 되게 불안정해 보이긴 하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유니셀을 얘기할 때 큐빅이 좀 안정한 페이즈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또 카본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헥사고널로 굉장히 안정하게 있는 구조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이 유니셀의 구조를 보고 어떤 물질이 어떤 구조가 안정하고 어떤 구조는 불안정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큐빅일 때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다만 이제 테트라고널이나 올소름빅이나 트라이클리닉이나 이런 구조로 갈 때는 그 화학적 구조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 복잡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네, 좋은 구조로 원하지 않는 구조로 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유니셀을 저희가 공부했지만 유니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얘네들이 또 유니셀을 좀 더 쪼개볼게요. 쪼개면은 총 세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심플 큐빅. 이제 저희가 이제 유니셀 지금 다양한 구조가 있다 했는데 저희가 큐빅 구조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원소들의 배치에 따라서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심플 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끝단에 꼭지점에 이렇게 이 원소들이 붙여져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크리스탈을 이룰 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갖게 돼요. 끝쪽에 모서리 쪽에 있는 건. 근데 저희가 바리 센트럴 큐빅하고 페이스 센트럴 큐빅 구조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디 센트럴 큐빅이면은 이제 중간에 중심 금속이란다. 중심 아톰 원소 하나 끼고 센트럴 큐빅 이제 큐빅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페이스 센트럴 큐빅은 뭐냐면은 이제 면 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원소들을 끼고 어 레티스를 형성한 걸 페이스 센트럴 큐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심이나 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심플 큐빅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으면은 BC 바디 센터 큐빅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걸 소위 BCC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센터 큐빅이니까 BCC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면에 있는 걸 페이스 센터 큐빅이라고 해 FCC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보게 되면 FCC는 FCC는 왜 렉이 걸리냐? 잠시만요. 속도를 너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유니셀을 이거 일반 화학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레티스를 쪼개게 되면은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제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네모로 쪼갰을 때 모서리에 있는 거는 8분의 1에 해당하는 8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영역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하나겠죠. 가운데 있는 거는 하나로 치고, 이제 모서리에 있는 건 8분의 1로 하니까 총 8개가 있으면은 하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이제 그쵸. 이제 유니셀에 이제 저희들이 아톰이 몇 개 있냐라고 했을 때, 블루 이제 파란색은 8분의 1 8분의 1씩 8개 있으니까 하나고, 그 바리센틀 큐빅인 경우에는 모서리에 있는 거는 이제 파란색 하나지만 이제 펄플 이제 보라색도 하나로 카운트 된다. 왜냐면은 유니셀 기준에서 얘네들은 이제 8분의 1씩 잘려 나가 갖고 8분의 1 카운트를 하지만 안에 있는 거는 이제 100%다 들어 있으니까. 유니셀에 이제 아톰이 정확히 몇 개 들어있냐 했을 때, 여기서 봤을 땐 8개라고 저희들이 보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희들이 카운트할 때 유니셀 하나만 쪼갰을 때는 레티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4개, 뭐 8개가 뭐 붙어 있겠죠 하는데, 저희들이 유니셀 하나만 쪼개놓고 봤을 때는 이제 얘네들은 8개가 붙어 있고, 8분의 1씩 8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다. 반대로 이제 페이스 센터 큐빅인 경우에는 이제 면에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2분의 1씩 카운트 해가지고 2분의 1씩 카운트 했는데 6개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옐로우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질문, 이제 뭐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쉬운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얘네들은 뭘까요? 얘는 FCC일까요? BCC일까요? 분명 면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BCC야 FCC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얘네들을 부를 때는 BCC 플러스 FCC라고 합니다. 둘 다라고 해요. 둘 다 있다. 잠시만요. 네. BCC, BCC랑 FCC로 존재한다. 둘 다, 그러니까 특정 레티스에 2개 다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특정 구조는 BCC랑 FCC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적 조성이 뭐냐? 이제 저희들이 물어보자. 얘네들의 케미스트리가 뭐냐? 실리콘 옥사이드처럼 특정 이름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ABX라고 할게요. AB고 이걸 X, 빨간색을 X라고 할게요. A는 총 몇 개 있냐? 8개 있잖아요. 근데 1분의 8개씩이니까 1이고, B는 하나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죠. C는 총 6개 있잖아요. 6개 있으니까 3개죠. 총. 그래서 C가 아니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특정 구조는 저희들이 ABX3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케미스트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셀들을 보면 얘들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갖고 있는지, 이러한 FCC나 BCC나 심플 큐빅 모델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화학적 그 오리엔테이션을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넘어가서 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유니셀 정육면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정육면체 기준으로 저희가 얘네들을 유니셀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 고체 구조를 분석할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밀러 인다이스라고
얘네들이 이 면이란 게 있어요. 레티스마다 이제 레티스마다 유니셀마다 존재하는 이 면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100, 100, 100, 010, 001 이런 것처럼 이 면이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위에만 이제 고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될 때 이 겉면만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이 크리스탈 구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센트럴 이 B랑 이 빨간색 X의 관계 플러스 이 그 파란색과의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합에 의한 결정성을 디파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밀러 인다이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밀러 인다이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유니셀들이 갖고 있는 모든 플레인 단순히 겉면만 아니라 내면 이 유니셀 안에 있는 내면 안쪽에 있는 모든 면에 대한 그 캐릭터리스틱을 XYZ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밀러 인다이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HKL이라고 하는데 HKL이 왜 HKL로 붙여졌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HKL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XYZ 그리고 이걸 또 ABC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HKL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XYZ 디렉션으로 얘네들이 어, 이 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원소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레티스 안에서 유니셀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저희는 이제 밀러 인다이스 HK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있을 때는 001, 앞에 X축 방향으로 있을 땐 100, 그 오른쪽에 있을 땐 010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이제 유니셀 안에서 이, 이 원소에 따른 이 결정화되어 있는 면이 눕혀져 있을 때는 010이라고 하고 뭐 100, 001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 면 같은 경우에는 X축이랑 Z축을 터치하고 있잖아요. 이 축을 터치하면서 Y축은 터치 안 하고 있으니까 Y축은 지금 이 보라색 면이 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Y축은 0이라고 하고 X축과 Z축은 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1이라는 칭을 쓰고 110도 이제 X축이랑 Y축을 이 면이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110이라는 면을 쓰고 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축을 터치 안 하는 상태에서 Z축하고 Y축만 터치하고 있으니까 1, 뭐 011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Z축하고 X, Y, Z 다 터치하고 있으면 110 다 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게 3D 구조니까 뭐 101, 뭐 202,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 따라서 이제 003, 뭐 314, 뭐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왜 단순히 1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랑 3이란 기준으로 존재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얘네들은 이제 다 면에 닿고 있잖아요. 이 끝 쪽에 닿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이 아니라 많은 케이스에 얘네들이 이렇게 위에 끝쪽 X, Y, Z축 그 끝쪽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절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면이 위에 해당하는 그 결정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결정도를 갖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2분의 1이라고 저희가 카운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Z축을 터치하면서 가운데 2분의 1만 지금 2분의 1에 대한 면만 터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역수를 취해줘요. 이 역수를 취해주면 얘네들이 이제 2가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002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1보다 작을 1보다 클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제 얘들이 절반이면 2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2분의 1에서 역수 취하면 2고 3분의 1에서 역수 취하면 3인데
1보다 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1보다 작을 수도 있나요? 있죠. 당연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어쨌건 아니 작을 수도 있나요 했는데 그러면 이 면이 그 유닛셀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이랑 같거나 1보다 커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을 면에 닿는 기준으로 얘기할 때 중간에 존재하게 되면 저희가 역수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002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얘네들이 만약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Y축을 터치하고 있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얘가 왼쪽으로 가면은 0, 1 슬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돼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돼서 그 왼쪽에 있는 면은 뭐 그 1 슬래시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에 대한 수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저희가 플레인 A에 대한 면은 당연히 그 001이고 이제 B에 대한 면 B가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이제 X, Y, Z축 다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111. C에 관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터치를 2분의 1만 하고 있으니까 뭐 102. 그리고 D에 대한 면은 이제 그 아랫면이니까 00-1 또는 001 슬래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유닛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유닛셀이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유닛셀 기준으로 이렇게 플레인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220 플레인, 111 플레인.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어,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얘들을 그 결정성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 엑스레이 회절을 하게 되는데 결정 구조가 엑스레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거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특정 레티스가 있으면은 레티스를 이렇게 터칭하고 얘들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데 이 얘네들이 그 갖고 있는 이 레티스의 결정면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본인 고유의 그 레티스 플레인을 단순히 표면만 있는 게 110, 010, 001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부의 원소에 따라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 구조일 때는 얘네들은 뭐 314도 나타나고 2 220도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요. 근데 얘네들이 저희들이 엑스레이 회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110에 대한 그 결정도가 굉장히 높고 001 또는 110, 100, 010에 대한 결정도가 낮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방향이 뭐냐면은 001이나 110이나 010, 010일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합이나 에너지적인 그 결합력이 좋지 않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는데 110 픽이나 213 픽이 강해요. 그럼 얘네들은 213 픽에 대한 화학적인 결합 및 결정도가 좋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중간에 이제 B라는 이제 하얀색이랑 같이 세 가지 원소들이 지금 유니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여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B랑 B,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B, X3잖아요. 그럼 A랑 B랑 하는 결합이랑 얘 결합이를 하면 B랑 C랑 B랑 X랑 하는 결합은 달라요. 두 개가 다르고 또 A랑 X랑 결합하는 것도 만약 결합을 한다 했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체를 형성했었을 때 분명 취약한 면이 있고 결정화가 잘 된 면이 있는데 결정화가 잘 된 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강한 결합을 갖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이제 취약한 면은 이제 결합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단순하죠. 머릿속에 막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어, 이제 원소들이 이제 특정 구조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스태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원소들이 이렇게 특정, 특정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유닛셀들이 이루어져서 유닛셀들이 이렇게 이쁘게 이루어지는데 유닛셀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냐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디파인하기 위해서 클로즈 팩트 스트럭처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닛셀 안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특정 구조에 따라서는 얘네들이 이제 A, B, C 스태킹으로 될 수가 있고 A, B, A 스태킹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위에 면이랑 중간이랑 아래랑 보시면은 위에랑 아래는 똑같죠? 그냥 같이 중간은 다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A, B, A 스태킹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얘네들이 아래랑 위랑 가운데랑 다 다르면 A, B, C 스태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이제 다른 원소들 또는 다른 배열을 가지고 하면 A, B, C 스태킹이 될 수도 있고 어 다양한 저희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같은 경우는 ABA 구조 그리고 얘네들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도 뭐 ABA 구조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이제 FCC 뭐 HCP 뭐 BCC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ABA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헥사고널 클로즈 패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ABA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특정 R랑 A랑 얘네들이 이제 원소가 세 개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그 A, B 그리고 그 아래 똑같은 세 개의 구가 들어가더라도 얘네들이 원소가 다르거나 결합이 다르게 되면 특정 각도 같은 게 변할 거 아니에요. 각도나 이제 A, B 하고 그 다음 게 C냐 아니면 A냐를 결정할 때 C 또는 A 또는 C냐를 결정할 때 이제 아래 규칙을 따져야 함. 얘네들이 이제 원소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결합이 달라서도 있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B와의 뭐 반발력 때문에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른 각도로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레이를 형성하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A, B, C 구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큐비클로스 패킹 구조일 때 이러한 형상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기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우리들이 조절한다기보단 얘들은 태생적인 건데 이제 이런 얘네들이 뭐 FCC냐 FCC냐 BCC냐 아니면은 뭐 헥사고날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질의 태생인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구조를 바꿔갖고 뭐 FCC나 BCC 쪽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순수 금속이 뭐 BCC나 FCC 형태로 돼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어느 원소를 치환시켜 얘들은 이제 곧 만약에 얘들이 컴포짓 이제 만약에 원소들이 막 ABX3 같은 이렇게 원소가 다른 종류의 원소가 세 개인 물질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B란 뭐 X란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줘요. 뭐 F란 물질로 바꿔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BCC에서 FCC로 갈 수가 있고 또 헥사고널로 갈 수도 있고 조금 약간 그렇게 좀 저희들이 이제 유기물이나 세라믹 같은 경우는 특정 물질을 저희들이 섞어갖고 이 고체의 결정상을 좀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어, 매력적인 이제 고체역학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접근으로 많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뭘 섞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모양이 계속 고체 구조가 바뀌고 고체 구조가 바뀐다는 거는 어, 결합이 바뀐 고체 구조 결합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전기적이나 특성 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체 구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카톡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아무튼 그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얘들은 기본적으로 BCC랑 FCC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구조고 똑같은 거니까 자르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소 특정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그 크리스탈이 형성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제 원소들이 바뀌면은 큐빅에서 헥사고날로 가고 테트라고날로 이제 왔다 갔다 거려요. 원소를 치환하게 되면 그 ABX 잠시만요. 아 뭐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ABX의 어떤 원소를 저희들이 치환하느냐에 따라서 이 얘네들이 헥사고날로 갈 수 있고 큐빅으로 갈 수 있고 테트라고날로 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러한 공식을 이제 톨러런스 팩터라고 하고 톨러런스 팩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속 같은 거 치환하거나 아니면은 뭐 산소를 다른 거 넣거나 하면은 이 톨러런스 팩터가 변하게 되면서 물질이 다양한 톨러런스 팩터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레티스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순수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그렇게 재미 볼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라믹을 나중에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서 없으실 것 같은데 세라믹을 공부하시면은 이러한 다양한 원소 치환에 대해서 다양한 고체 구조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고 그 고체 구조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성능을 이제 프로퍼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위에는 티아우트인데 루타일 티아우트가 있고 브루클라이트 티아우트가 있고 아나타즈 티아우트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티아우트인데 얘네들이 공정 압력 온도로 이렇게 다양한 브루클라이트 아나타즈 루타일 상을 만들 수 있고 아래도 이제 징크 옥사이드인데 똑같은 징크 옥사이드더라도 이렇게 유닛셀들이 락킹 솔트, 징크 블렌드, 월자이트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노 파티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크리스탈을 간단하게 공부했고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알로이를 이제 나노 파티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는 접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이 유닛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메탈릭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력을 주거나 이제 온도를 변하게 되면 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유닛셀들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다양한 모습의 크리스탈을 형성하게 돼요. 아까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유닛셀들이 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닛셀들이 다 이어진 상태에서 그 유닛셀들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가공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크리스탈이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온소 치환 이외에도 온도 및 압력으로 정말 다양한 고체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그 고체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 근데 그 고체 구조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조성을 가지면서 같은 조성. 예를 들면 이제 TiO2 같은 조성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다양한 압력과 온도 처리를 함으로써 그 고체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고 심지어 다 다른 고체 구조인데도 다 같은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성질을 나타내니까 이 세라믹이란 분야가 되게 다양한 접근들을 할 수 있고 재밌는 분야구나. 물론 카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카본에 뭐 피리딘 도핑 많이 하잖아요. 포스파인 뭐 피리딘 많이 도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물질을 도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압력 통해서 이제 같은 조성 내에서 다양한 물성을 나타낼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온도적인 측면 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 제가 메탈 알로이라고 했는데 세라믹 또는 일단 머테리얼 알로이라 바꿀게요. 사실 모든 물질에 다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알로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퓨어 메탈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다른 물질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들을 치환해요. 그럼 왜 치환하냐? 왜 금속이 있는데 잠깐만요. 금속 자리에 그 이온 및 유닛셀을 그 이온이라 하죠. 아톰을 치환시켜서 레티스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저희는 substitutional alloy라 합니다. substitutional alloy가 금속 자리 아톰을 치환시켜서 레티스를 변형시키는 방법이고 이제 인터스티셜은 뭐냐면은 치환시키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결합에 미세한 아톰을 추가로 넣어서 결합을 시키는. 그리고 3번은 substitutional and interstitial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치환도 시키고 사이사이에 넣는 건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얘들이 지금 결합을 가지고 지금 인터랙션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특정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합이 약하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너무 강하거나 하면은 이 중간에 이 방해물 그러니까 인터스티셜은 어떻게 보면은 방해물 또는 도움 주는 이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합이 만약 약하면은 얘네들을 이 미세한 입자들이 브릿징 역할을 해줘갖고 결합을 강하게 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얘네들이 이제 그 사이에 껴가지고 결합을 깨트려가지고 결합을 약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substitutional 알로이 이제 저희들이 알로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국말로 직역하면 합금이거든요. 합금이란 단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별로 쓰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런 저희들이 알로이를 한다, 인터스티셜 알로이, 뭐 서브스티튜션 알로이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도움되는 것, 도움되는 것. 근데 이제 저희들이 메탈 알로이로 이제 알로이 하게 되면 이제 막 전기적 특성이나 뭐 물리적인 특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면은 애초부터 얘들이 유닛셀을 이루면서 유닛셀들이 크리스탈 구조를 이루면서 갖고 있는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결합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결함이나 그런 에너지적인 불안정함을 그 알로이 형태가 잡아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로이를 좀 섞으면은 전기적 성질이나 기계적 성질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분명 알로이라고 했는데 모든 크리스탈에는 디펙트라는 게 되게 많이 존재해요. 그럼 아까 알로이는 저희들이 특성을 좋아지게 하려고 일부러 뭔가 이제 다른 물질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펙트는 이제 저희들이 직역하면 이제 결함입니다. 얘네들은 결함이죠.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원소가 간섭을 해가지고 얘네들끼리 있었을 땐 좋았는데 다른 원소가 간섭을 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알로이랑 디펙트랑 비슷한 단어인데 알로이는 좋아질 때 알로이라는 단어 쓰는 거고 디펙트는 이제 안 좋아질 때 쓰는 건데 디펙트의 종류는 총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인트 디펙트, 라인 디펙트, 서페이스 디펙트, 그리고 볼륨 디펙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포인트 디펙트라고 하면은 이 포인트 디펙트 안에 베이컨시, 인터스티셜, 서브스티튜셔널, 셔키, 프랭케레인데 프랭케레랑 셔키는 외우실 필요 없고 왜냐면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 인터스티셜이랑 서브스티튜션이랑 같은 의미라서. 근데 이제 포인트 디펙트, 퍼펙트 크리스탈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베이컨시 디펙트는 여기 이렇게 빵꾸가 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레티스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의 베이컨시 디펙이라고 하고 인터스티셜은 여기 사이에 뭔가 꼈어요. 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결정에 뭔가 방해가 되는 애들. 방해가 될 때 이제 인터스티셜 디펙트라고 하고 도움이 되면 인터스티셜 알로이, 방해가 되면 인터스티셜 디펙트. 서브스티튜셔널 알로이, 도움이 되면은 알로이, 방해가 되면 디펙트. 결합을 어찌됐건 얘네들이 바꾸기 때문에 그 결합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무조건 디펙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긍정적이라면 알로이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제 디펙트 종류에 이제 라인 디펙트가 있는데 이렇게 유닛셀들이 아까 포인트 디펙트 그냥 원소 같은 게 이제 결합에 관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서 원소 배열을 방해하는 거 또 아니면 원소가 하나가 비어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결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탈들의 종류. 그러니까 포인트 디펙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원소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고 원소에서 나오는 디펙트를 포인트 디펙트라고 하고 라인 디펙트는 이렇게 얘네들이 레티스들이 이어져 있는데 특정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은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찢어진 형태 레티스가 찢어진 형태 그러니까 얘네들은 레티스가 찢어진 형태인데 이게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충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소들이 그 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원소를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 갖고 얘네들이 이런 디펙트가 형성됐을 수도 있고요. 이제 서페이스 디펙트도 라인 디펙트인데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개념. 이제 아까는 원소에서 나오는 디펙트 포인트 디펙트라고 하고 라인 디펙트들은 이제 이건 레티스 기반 유니셀 플러스 레티스
기반에서 나오는 디펙트라고 하면 서페이스 디펙트는 이제 어, 매크로 레티스. 그러니까 이제 레티스가 많이 모였을 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레인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그레인 기준에서의 이제 디펙트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레인이라고 합시다. 이제 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탈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레인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서페이스 디펙트라고 볼륨 디펙트는 이제 나노 파티클 랜드 디펙트. 점점 커져요. 가장 기초적인 디펙트는 포인트 디펙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주로 이제 화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포인트 디펙트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노 파티클로 가게 되면은 서페이스 디펙트 그리고 라인 디펙트 그리고 볼륨 디펙트 다 고려해야 돼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하면서 나노 파티클을 바라보고 크리스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닛셀 그리고 유닛셀들이 모였을 때 유닛셀들이 어떻게 리딩이 되는지 결합에 따라서 이런 밀러 인다이스들이 다 다를 수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명칭을 칭하는 방법은 해당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정 면에 대해서 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고 약하게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물질의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이 특정 면에선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결정성이 굉장히 잘 확보되는 반면에 다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확보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소에 따라서 다양한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원소 치환 및 다양한 압력 또는 열적 그 처리를 통해서 같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결정 구조 또는 고체 구조를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그런 개념들은 이제 알로이랑 디펙트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알로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제 어떤 알로이를 했었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을 때 알로이란 단어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substitutional, interstitial 그리고 뭐 둘 다 하는 케이스로 많이 나뉘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커니컬과 일렉트로 프로퍼티를 올리기 위함이다. 디펙트는 포인트 디펙트, 라인 디펙트, 서페이스 디펙트, 볼륨 디펙트가 있는데 포인트 디펙트는 원소에 대한 디펙트고 라인 디펙트는 이제 레티스 그리고 서페이스는 이제 그레인에 대한 디펙트고 볼륨은 이제 나노파티클에 대한 디펙트다. 근데 얘네들이 디펙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결함이기 때문에 레티스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렇게 찢어져 있거나 외부의 이런 간섭에 의해서 레, 레티스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어져 있지 못한 현상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디펙트라고 하는 거고 레티스들이 이어져 있지 못할 경우 왜 안 좋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기계적이든 정기적이든 어떤 물성이든 간에 다 레티스를 통해서 흘러야 되는데 이 디펙트나 바운더리, 이 그레인 바운더리나 라인 디펙트나 볼륨 디펙트, 포인트 디펙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자해동이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해가 되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할 때 항상 디펙트 관리를 항상 해야 되고 디펙트 없는 물질 또는 뭐 알로잉 좀 긍정적인 디펙트 즉 그 말은 즉슨 알로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성 및 소재의 퍼포먼스를 늘려야 한다 이런 거고요. 네, 이 강의 올려드리고 아무튼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